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이라 서원건 목사입니다. 이 국힘당이 사느냐 죽느냐,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세우고 이 연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두 번째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정치인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서양인이 보는 파란 눈이 보는 그 서양적인 그 이성적이고 또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갈기갈기 찢어진 이런 그 정치 세계에 생사 여타를 뭐 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 무서운 곳에 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핵심을 하고 통합을 할 수가 있느냐. 참으로 어려운 점인데 여기에 이 나서게 된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참 대단한 분이시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훈수를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 파란 눈의 서양인으로서 또 우리 동양 한국어를 이토록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특히 이제 그가 가장 감동적인 말이 TK와 PK에서 여서 계백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느냐, 개인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주 그 칼날같이 말하지 않으면서도 화합과 통합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그 부드러운 말 가운데서도 아주 이제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으로 잘 몰고 가는 이런 그가 이제 특별히 이제 말한 제1호로 혁신 제1호건을 이 의원들과 함께 정한 것이 1호건 처리를 하기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합 대사면 이준석 전 대표 등 통합 대사면을 안건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도 이렇게 웃으면서 다 말을 하네요. 거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옳은 것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내가 하자고 밀어붙였다. 약한 분이 아니죠.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말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당에 다 들어와야 한다. 거기에 이제 홍준표, 이준석, 김재원을 지금 세 사람이 징계를 받아 있는 가운데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사면에 반발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우선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이 전 대표와 연락은 아직 안 했지만 조건 없이 밀실에서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위에 비윤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천아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이전 대표 측근들도 내가 직접 전화 다 했는데 거절하더라. 이 천아람은 순천 녀석이라 여보 들어와 그랬는데 안 된다길래 나 서운해. 자네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그쪽 비윤계 사람들 마음이 많이 토라진 것 같다. 그 마음을 풀려고 하고 있고 아직 포기 안 했다. 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목을 열어주는 것만 해도 참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박성중이 되든 가격한 사람이 됐든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것도 정말 그 통합을 위해서 옳은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혁명은 나쁘지만 개혁은 좋은 것이다. 혁명은 사람이 다친다. 거침없이 밀고 당기면서 절충안을 이끌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 개혁을 위해서는 사람을 다치지 않고 혁명과 다르다는 겁니다. 협상을 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폴레옹의 말을 하면서요. 용기 있고
미련한 장군이 사고를 친다. 예, 용감한 무식한 자라가 용감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비슷한 말 같은데요. 나폴레옹이 나는 이 용기 있고 미련한 장군이 사고 친다고 했다. 나는 용기가 있지만 기가 얇아서 모르면 또 들을 줄도 안다. 참 이렇게 약간 그 유머를 섞어가면서 참 그리고 강서구청장 패배 원인에 대해서 다 모든 게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보를 안 내는 게 깔끔했을 것이다. 법과 정치는 상식이다. 상식적으로 무리였다. 선거 패배 반성부터 써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 선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선거 패배 자체가 이미 매를 맞은 거다. 나는 의사다. 그 매가 예방접종이 되기를 바란다. 이미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이다. 아주 다 나쁜 거는 아니다. 참, 정말 합리적이면서, 또 부드러우면서, 또 이성적인, 대답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민의 힘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국민의 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네야 산다. 한마디로 TK, 대구 경북, PK, 부산 경남 당으로, 이 당으로는 더 이상 안 통한다. TK, PK 의원들 중에 스타들은 서울이나 험지로 나왔으면 한다. 나는 개벽을 좋아하는데 희망 없는 곳에서 안 되더라도 싸워봐야 뚝심 있다, 용기 있다고 하지 않겠나. 이야, 이게 핵심을 정말 찔러준 겁니다. 이게 이 편안한 자리에서 이 막대기만 꽂으면 다 되는 줄로 아는 지금 그게 가장 국힘당의 이제 PK, TK가 특히 TK 그런 것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계백 장군처럼 말이죠. 백제의 계백 장군 있지 않습니까? 일당백으로 그냥 치고 나가서 계백 장군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희망 없는 곳에 안 되더라도 싸워봐서 그렇게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정상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용기가 있어 싸워봐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개인이 살고 당이 산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도 제안할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이다. 앞으로 핵심위에서 논의하지 않겠나? 괜찮은 스타 의원들이 있으면 어려운 곳 서울로 오는 게 상식 아닌가? 주호영도 김기영도 여기 주호영 김기현을 특히 스타다 이렇게 지켜주면서 당신 어디 출마하시오? 스타다. 위원장이 자기가 위원장이지만은 당신 어디 출마하시오 하는 건 월권이지만 의회에서 핵심 이들이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그건 전달할 생각이다. 자기가 지시하는 것보다도 여러 각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위원회를 모아놓고 말하면은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 전체에서 말하는 것을 전달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이 영남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는 논란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웃으면서 조크 농담인데 기자들이 한 명도 안 웃고 너무 경직돼 있더라. 자,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죠. 이 한 명도 안 웃고 너무 경직돼 있더라. 장례식장 같았다. 미국 기자들 같으면 여기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는 이 정치가 아무리 날카롭고 그래도 약간의 유머, 조크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지요. 자, 이게 양념이고 좋은 건데요. 미국 기자들 같았으면 웃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모른다. 낙동강에 대해 설명한 게 있다. 6.25 때 낙동강이 항복하지 않고 버텨줘서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해서 낙동강은 귀중한 것이다. 나라 살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물갈이론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자기가 무안했다. 조크를 그렇게 잘 모르느냐. 자, 이렇게 참 말을 했네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요. 그는 이틀 전 민주당 모 의원이 내가 일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가 병원 징계 이후에 올라간 게 있나 갑질한 게 있나 자료를 보내달라고 민주당 모 의원이 그랬다는 거요. 이제 해집어 갖고 약점을 잡으려고요. 어느 방송국은 또 고향 순천에 와서 뒷조사를 하고 집안 다툼 있나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 대한 청문회냐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내한테 청문회 하냐 하면서 나는 허물이 또 많은 사람이지만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참 이 합리성 있게 여유 있게 잘 받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는 이렇게 의사도 수술방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이거 빨리 줘. 이렇게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나 재혼하고 마누라와 애하고 잘 살고 있다. 재혼한 것에 대해서도 애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가지고 본질 아닌 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제 이렇게 지금 넌저시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네요. 예, 실제로 이제 갑질한 게 있냐 물으니까 그랬고요. 김기현 여권의 위기와 관련해서 친윤 핵심 척건들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 책임론도 나온다. 윤핵관의 책임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요. 어느 정부나 채찍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억울한 것 같다. 그 사람 편을 들면서 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처신을 잘해야 된다. 전라도 아래목에서 정도를 가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모든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처신을 잘해야죠. 이 윤핵관이 문제가 좀 있다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함부로 하고 나대는 이런 것들 정말 문제가 있죠.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또 탄핵에 앞장선 사람들은 좀 겸손해야죠. 참 부드럽게 핵심을 찔러줬네요. 그리고 원칙은 간단하다. 내가 병원에서 32년 근무했지만 병원을 생각하는 사람, 개인을 생각하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정말 자기 개인, 전체 당, 대통령 이런 거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기 개인을 생각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있더라. 딱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 정리해 줬네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낮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지지율이 낮은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없다. 그렇죠. 정책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없다. 정치인이 아니고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인처럼 뭐랄까 서무서 부드럽게 하게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포장이 잘 안 된 것 같다. 정말 이것도 짧지만은 잘 아주 정말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보나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이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보나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회가 되면 대통령을 만나서 대선 때 이준석을 끌어안았던 게 참 보기 좋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만나라고 할 것이다. 정말 이래야 됩니다. 이번에 이 할로윈데이 추도의 1주년 오늘인가 내일인데 거기도 자기는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3, 4일 동안 사람 반대하는데도 참석을 했을 때 참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욕을 들으면 이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참 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다. 이거는 이미 만났죠. 예, 이미 만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인터뷰를 마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이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 두 번이나 이제 인터뷰를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그 정치에 너무 경직돼 있고 정말 죽고 살기식으로 지금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발언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서, 자, 이분의 여러분 인상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정치를 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좀 거기에 유머도 좀 있고 거기에 좀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좀 더 미래와 좀 더 그 큰 것을 생각하는 이 개벽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정말, 그리고 병원을 운영을 해봐도 개인을 자기 그 욕망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 단체 병원을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국가를 생각하느냐, 참 당을 생각하느냐, 당과 국가를 생각하느냐, 자기 개인 소욕이냐. 이런 것도 참으로 의미 깊게 들려졌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설득하면서 전체의 말씀이 이렇다.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말을 듣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것에 탁월한 어떤 그런 것이 리더십을 갖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와서 맡았는데요. 한국 정치인들이 너무 언중유골 정도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을 독설을 내뱉은 이런 거칠은 이런 것들 문화, 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그 유머가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 좀 품격 있는 언어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하고, 특히 보수주의에서는 더 그런 것이 발달이 되어진다. 보수는 원래가 그렇게 상스럽게 싸워온 것이 아니죠. 점잖고 옹고이 지션과 같은 그런 가운데 강한 단결력과 강한 그 어떤 이런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이렇게 지금 전쟁이 나면 무슨 이렇게 남북 간에 동서 간에 또 이념 간에 뭐 죽창을 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그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